그만해. 선을 넘었어. 단세 음절의 새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순간 스튜디오의 모니터에 떠있던 채팅창이 거친 파도처럼 솟구쳤다. 뭐야, 대본 아니지? 용빈이 왜 저랬으만 개의 말줄임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카메라 3번이 흔들리며 김용빈의 얼굴을 급히 클로즈업했을 때 그의 눈동자는 마치 어둑한 물가를 건너는 사람처럼 단단히 결의에 잠겨 있었다. 손비나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었고 혀 끝에서 튀어나오려던 다음 멘트는 목구멍에서 빙글 돌다 사라졌다. 장면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정적 속에서도 소리는 있었다. 조명팬이 돌아가는 낮은 윙윙거림. 바닥 의 케이블이 미세하게 긁히는 마찰음. 그리고 관객석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숨죽인 탄성. 제작진은 검지로 헤드셋을 누르며 인터컴에다 컷을 반복했지만 PD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생방송이었다. 끊을 수 없다면 견뎌야 했다. 정말로 제가 선을 넘었나요? 손비나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표면에 떨어진 작은 자갈처럼 잔잔하지만 치명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김용빈은 마이크를 목을 대에 바짝 붙이며 더 또렷하게 마치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덧붙였다. 여기까지 하죠. 사생활을 재료로 쓰지 맙시다. 그제야 화면 아래로 프로그램의 자막팀이 급조한 문장이 띄워졌다. 예정에 없던 즉석 토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번졌다. 팬덤 커뮤니티에는 배우 X 언급 휴대폰 해킹설 진짜였어 같은 추측이 쏟아졌고 광고주 로고가 박힌 LED는 어딘지 불안하게 깜빡였다. 사건의 발단은 몇 분 전이었다. 손비나가 준비한 진실의 카드 코너에서 노란 봉투 속 마지막 질문이 문제였다. 최근 불 꺼진 루머 중 당신이 직접 정정하고 싶은 것은? 대본에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는 법적 대응 같은 진부한 정리 멘트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드를 뒤집자 예상과 다른 문장이 튀어나왔다. 한밤중 강변에서 목격된 두 사람 누구였나. 스튜디오 공기의 온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관객석 누군가의 숨소리가 마이크에 스치며 확대되었고 그 순간 김용빈의 시선이 칼날처럼 치켜들렸다. 그 다음이 바로 그 한마디였다. 이상한 낌새는 그보다 더 일찍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프닝 직전 분장실 복도에서 스태프들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다. 마지막 카드 바뀐 거 맞죠? 누가 바꿨어? 작가님 지시라던데. 복도를 스치던 커피 향이 갑자기 쓴 약처럼 느껴졌다는 스텝의 회상은 지금에 와서야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화면 전환. 갑작스런 BGM의 페이드아웃. 진행석의 마이크가 잠시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켜진 순간 김용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건 우리가 합의한 선이 아닙니다. 그는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대신 화면 너머 제작진에게 정확히 겨냥해 쏘아붙이는 듯했다. 손비나는 숨을 고르며 컵의 물을 살짝 흔들었다. 물 표면에 미세한 원이 퍼졌다가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녀는 카메라 1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을까? 손비나는 대본을 내려놓고 진행자의 가면을 벗었다. 우리는 셀럽의 선택적 침묵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질문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발음할 때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인간의 체온으로 조금씩 되돌아오는 듯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밤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우정이라면 우정이라고 팬들도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김용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찰나였지만 모두가 보았다. 권리. 그는 짧게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인정도 아닌 무언가 오래된 피로의 결이 스며든 웃음이었다. 진실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가 타인의 허기를 채우는 식사거리가 되는 순간 그건 진실이 아니라 착취죠. 이쯤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관객석 끝줄에서 손을 든 젊은 남성. 제작진이 사전에 섭외한 패널 관객. 이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오늘 방송 사실 다 알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주저없이 말을 이었다. 저 그 밤에 강변에 있었어요. 두 분을 봤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압이 한순간 낮아지는 듯 귀가 먹먹해졌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는 순간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자정 12시 14분. 편의점 간단 결제. 두 분 뒤에 줄 서 있었죠. 서로 모자를 푹 눌러쓰긴 했는데 손등에 같은 팔찌 오늘도 찾았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손목으로 쏠렸다. 손비나의 팔찌는 촘촘한 은구슬. 김용빈의 팔찌는 검은 가죽 구름 장식이 달린 형태였다. 겉보기엔 달랐지만 에서 보면 중앙 장식이 문양이 같은 둥근 물결이었다. 카메라가 손목을 비추자 관객석에서 낮은 음성거림이 번졌다. 그 순간 김용빈이 뜻밖에도 먼저 일어섰다. 맞아요. 곳에서 맞춘 겁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어 모두의 예상을 비틀었다. 팀 스태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동료를 위해서요. 스튜디오 뒤편 모니터에 한 장의 사진이 떴다. 두 사람이 손목을 맞댄 사진.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 스태프의 사진. 자막이 이어졌다. 강은서 조명팀 물결 프로젝트 추모기금. 몇 달 전 촬영 중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명팀 막내 강은서. 그녀가 생전에 빛은 늘 움직이는 물결 같다고 말하곤 했다던. 동료들의 기억이 화면을 채웠다. 팔찌의 문양은 그 물결이었다. 순간 스튜디오는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 조금 전까지 탐문과 의혹의 도구로 비치던 팔찌가 이제는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다리로 변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거기서 더 복잡해졌다. 패널 관객으로 등장했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두 분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 의혹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비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그녀는 대본 대신 조그마한 봉투를 꺼내 스튜디오 중앙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은서를 위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강변은 보내는 작은 의식의 장소였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콘텐츠가 되어버렸군요. 고백은 즉시 또 다른 파문을 낳았다. 자들은 눈앞에서 연애설, 이추모로, 폭로, 가사과로 변주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누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구는 불편한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석에서 PD가 급히 손짓을 보냈고 화면은 갑작스러운 VCR로 전환되었다. 혹은 물결 프로젝트 빛을 이어 붙이다. 화면 속에는 조명팀이 안전 모듈을 교체하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며 낡은 스테이지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묻지 않았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VCR 내레이션이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빛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는가. VCR이 끝나자 예상 못한 또 한 번의 반전이 이어졌다. 김용빈이 책상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는 새 벨트펜 마이크와 안전 클립. 신형 인터컴 수신기가 들어있었다. 오늘 협찬사는 이 로고가 아닙니다. 스튜디오 뒤편 대형 LED에서 광고주 로고가 사라지고 대신 은서재단이라는 로고가 떠오르는 것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출연료 전액과 굿즈 수익은 조명 스태프 안전교육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손비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까의 질문을 스스로 향해 되돌렸다. 나는 선을 넘었나?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예, 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콘텐츠의 재료로 생각한 순간 이미 선을 건넜죠. 죄송합니다. 그녀의 고개 숙임은 계획되지 않은 각도와 시간으로 길게 이어졌다. 조용한 박수가 먼저 한 곳에서 이어 다른 곳에서 마침내 스튜디오 전체로 번졌다. 박수 소리는 때로 비난보다 더 무겁다. 단죄와 용서를 동시에 품은 운명 같은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방송은 생방송이다.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장면이었다. 관객석 중간 누군가가 휴대폰 플래시를 천천히 켰고 이어 보기저기서 빛이 하나둘 켜졌다. 무대 위 조명과 관객석의 작은 빛들이 서로에게 물결처럼 번져가는 사이 스태프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가슴팍에는 강은서 조명팀이라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는 무대 한가운데 설치된 조명 스탠드에 스위치를 올렸다. 부드러운 백색 광이 스튜디오의 모든 얼굴을 울컥한 진행자의 눈, 굳게 담은 게스트의 입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관객의 이마, 동일한 온도로 감쌌다. 오늘 우리가 만든 콘텐츠는 김용빈이 마지막 멘트를 끌어올렸다. 누군가의 비극을 탈취한 폭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긴 기록이어야 합니다. 손비나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저는 질문하는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묻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묻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다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 4, 3, 카메라 빨간 불이 꺼지기 직전. 비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옆자리에 김용빈일 수도, 관객석 끝줄의 그 남자일 수도, 혹은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 천장 어딘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비추는 빛일 수도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퍼졌다. 분노의 한마디로 시작된 밤이 기억의 한마디로 끝났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한 10글자가 있었다. 선은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선을 기꺼이 다시 그어야 한다는 사실. 그 밤 우리는 실시간으로 선의 위치가 바뀌는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던 질문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다짐으로 바뀌는 순간을. 카메라가 꺼진 스튜디오에 남은 건 조용히 흔들리는 물결 모양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생방송의 오프닝이 울릴 때 그 그림자는 다시 빛으로 되돌아갈 것이다.